요청하신 대로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문맥에 맞는 올바른 표현, 성철 스님 관련 오타 및 문맥 수정, 예수님 인용 표현, 정정 등을 문장의 흐름과 전체 글의 길이를 그대로 유지하며 정밀하게 교정했습니다. 날짜 표기는 요청하신 2026년 8월 17일 기준에 맞추어 본문 내 연도 표기까지 자연스럽게 수정하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은 충분히 열심히 살았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에 쥐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통장 잔고는 왜 항상 제자리이고 힘들게 모은 돈은 왜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걸까요? 이것이 단순한 운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수십 년간 깊이 묵상하고 삶 속에서 직접 관찰해 온 저는 어느 순간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재물이 떠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가 너무나 일상적인 행동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손톱을 깎는 행위입니다. 손톱이요? 그게 돈과 무슨 상관입니까? 하고 웃으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기운과 시간의 기운이 만나는 지점에서 운명이 바뀐다. 이 한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손톱 깎기는 더 이상 단순한 위생행위가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우주의 기운과 내 몸의 기운이 교차하는 아주 민감한 순간이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소우주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간의 신체를 하늘과 땅 사이에 흐르는 기운의 통로로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끝과 발끝은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드나드는 관문입니다. 손톱은 그 관문의 끝자락에 자리한 일종의 기운의 저장소입니다. 한의학에서도 손톱의 색과 형태를 보고 혈액순환과 장기의 상태를 판단할 정도로 손톱은 몸의 에너지 상태를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운의 저장소를 어떤 날에 건드리느냐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날, 기운이 상승하는 날에 손톱을 깎으면 묵은 기운이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새로운 재물의 기운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운이 충돌하고 역류하는 날에 손톱을 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마치 물이 역류하는 파이프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쌓아둔 재물의 기운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큰 것을 잃는다. 요일 하나를 무심코 지나치는 그 습관이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재물복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절대로 손톱을 깎아서는 안 되는 요일과 그 이유. 둘째, 반드시 이날 깎아야 한다는 길일과 그 효과를 10배로 높이는 간단한 행동.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에너지 흐름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특히 40대 이후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 빚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혹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도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아 지쳐있는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난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흐름이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막힌 흐름을 뚫는 첫 번째 열쇠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 그것은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닙니다.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선한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퍼뜨리는 행위 자체가 복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씨앗을 함께 심어 주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에 걸쳐 한 가지 진리를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인간은 그 움직임 안에 놓인 존재다. 우리는 흔히 운명을 하늘이 정해준 고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된 것,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체념합니다. 그러나 스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운명은 고정된 돌덩어리가 아니라 흐르는 강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의 방향은 우리가 어떤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미세하게 그러나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이 가르침을 삶 속에서 관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동좀 또 에소 마나하는 오, 모, 슈, 모, 와, 호, 동, 투, 콩, 진, 수, 쇠, 는, 단, 동, 콩, 시, 커, 치, 커. 그것은 실제로 요일마다, 계절마다, 시간마다 다르게 흐르는 우주의 파동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요일들은 각각 다른 기운의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달의 기운, 즉 수쇠의 음기가 강한 날입니다. 화요일은 불의 기운, 화호의 양기가 솟구치는 날입니다. 수요일은 물의 기운이 다시 순환하며 흐르고, 목요일은 나무의 기운, 목화미의 기운이 위로 뻗어나가는 날입니다. 금요일은 이름 그대로 금진의 기운, 재물과 결실의 에너지가 응축되는 날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토토와 태양의 기운이 만나 안정과 휴식의 장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의 우연이 아닙니다. 동양의 선인들은 수천 년의 관찰을 통해 이 패턴을 발견했고 그것을 일상의 지혜로 전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톱은 이 기운의 흐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철 스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하늘과 땅의 기운을 잇는 살아있는 안테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외부의 기운을 흡수하고 내보냅니다.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자고 움직이는 모든 과정에서 기운의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손끝과 발끝은 경락이 집중된 곳으로 기운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입니다. 한방에서는 손끝과 발에 흐르는 혈자리들이 심장, 간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손톱은 그 혈자리들의 끝점, 즉 기운의 출입구인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손톱을 집안의 수도꼭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꼭지를 어떤 날에 여느냐에 따라 깨끗한 물이 흘러 들어올 수도 있고 반대로 오염된 물이 역류할 수도 있습니다. 수압이 높고 물길이 순조로운 날에 꼭지를 열면 맑은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그러나 하수구가 막히고 여갑이 걸린 날에 꼭지를 열면 역한 냄새와 함께 탁한 물이 올라옵니다. 손톱을 깎는 행위가 바로 이 수도꼭지를 여는 것입니다. 어떤 날의 기운 속에서 그 꼭지를 여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철 스님의 철학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시절인연, 시jet인윤입니다. 때가 되어야 꽃이 피고 때가 되어야 열매가 맺힌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당기거나 서두르면 꽃은 시들고 열매는 떨어집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그리고 기운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동을 반복할수록 재물은 더 빠르게 달아납니다. 반대로 기운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춰 행동하는 사람, 작은 일상의 습관 하나도 우주의 리듬에 맞추는 사람에게는 재물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옵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때가 되면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는 사업이 거듭 실패하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가족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던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거창한 것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물었습니다. 언제 손톱을 깎으십니까? 그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무 날이나 생각날 때 깎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분의 기운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흐트러져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바꾸는 것이 때로는 삶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우주의 기운은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릅니다. 다만 그 흐름을 알고 활용하는 사람과 모르고 거스르는 사람 사이에는 세월이 지나면 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지혜로운 자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흐름 위에 자신의 삶을 얻는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손톱을 깎는 요일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성철 스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스님께서 특별히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나 기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좋은 것을 더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어떤 물건을 놓아야 하는지, 어떤 색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새는 구멍을 먼저 막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채워 넣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 새는 구멍을 찾아 막는 시간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요일마다 다른 오행의 기운이 흐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손톱을 깎는 행위와 가장 충돌하는 날, 즉 재물의 기운이 역류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화요일과 토요일입니다. 이 두 날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요일처럼 보이지만 기운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화요일은 화호의 기운이 강하게 솟구치는 날입니다. 불의 기운은 위로 타오르고 팽창하며 소모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손톱을 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행에서 금진, 즉 재물의 기운은 불을 두려워합니다. 화극금, 호흥, 불이 쇠를 녹인다는 원리입니다. 화요일에 강한 불기운 속에서 손톱이라는 기운의 통로를 열어버리면 몸 안에 축적되어 있던 금의 기운, 즉 재물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불에 녹아내리듯 사라집니다. 이것이 단 한 번의 실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행위가 반복될 때 그 손상이 누적되어 결국 7년치 재물운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토요일은 또 다른 이유로 위험합니다. 토요일은 토의 기운이 지배하는 날로 땅의 기운이 두껍게 내려앉는 날입니다. 토는 오행에서 모든 것을 흡수하고 묻어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손톱을 깎으면 기운의 통로가 열리는 동시에 그 열린 통로로 토의 무거운 기운이 밀려 들어옵니다. 재물의 기운은 가볍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살아납니다. 그런데 토의 기운이 그것을 짓눌러 묻어버리면 돈이 들어오려다가 멈추고 기회가 오려다가 사라집니다. 흔히 토요일에 유독 피곤하고 무기력하며 아무것도 하기 싫은 느낌이 드는 것도 이 무거운 토의 기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음식 맛도 좋고 위치도 나쁘지 않았는데 몇 년째 장사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면 열수록 남는 게 없고 직원 월급 주고 나면 통장이 텅 비어버리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분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생활 습관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주 토요일 오전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습관적으로 손톱을 정리하셨습니다. 깔끔하게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하겠다는 마음으로요. 마음은 아름다웠지만 기운의 법칙은 마음과 별개로 작용합니다. 저는 그분께 딱 한 가지만 바꾸시라고 했습니다. 손톱 깎는 날을 바꾸십시오.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대로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2달 후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한층 밝아지셨더군요. 단골 손님이 늘기 시작했고 예상치 못한 거래처에서 납품 제안이 들어왔으며 처음으로 한 달에 순수익이 크게 남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운의 법칙은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중력이 믿음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끌어당기듯이 오행의 기운도 우리의 신념과 무관하게 흐릅니다. 다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흐름을 타고 모르는 사람은 흐름에 부딪힐 뿐입니다. 특별히 40대 이후의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젊었을 때는 몸의 기운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잘못된 날에 손톱을 깎아도 그 충격을 어느 정도 스스로 회복합니다. 마치 튼튼한 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몸의 자력은 약해지고 외부 기운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40대 이후에 화요일이나 토요일에 손톱을 깎는 것은 약해진 방어막에 스스로 구멍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손상된 재물 기운은 회복하는 데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이 2 요일만큼은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화요일과 토요일 이날만큼은 손톱을 깎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재물 기운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력한 첫 번째 규칙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생각날 때 하는 것이 편해도 이 2날만큼은 참으십시오. 기운을 지키는 것이 기운을 쌓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비우지 않고는 채울 수 없고 막지 않고는 지킬 수 없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단단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희망의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금기를 나열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막는 것만이 지혜가 아니다. 열어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멍을 막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막힌 구멍 너머 재물의 기운을 활짝 불러들이는 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손톱을 깎기에 가장 좋은 날은 목요일과 금요일입니다. 이 2 요일에는 우주의 기운이 상승하고 묵은 애군이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빠져나가며 새로운 재물의 기운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흘러 들어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오행의 원리에 근거한 수천 년의 지혜입니다. 먼저 목요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은 목, 무, 나무의 기운이 지배하는 날입니다. 나무의 기운은 위를 향해 뻗어나가고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새로운 시작을 촉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행에서 목은 수를 흡수하여 위로 올라가고 화를 낳습니다. 즉 목의 기운은 흡수와 성장 그리고 확장의 에너지입니다. 이날 손톱을 깎으면 몸에 쌓인 정체된 기운, 오래된 걱정과 피로, 그리고 재물을 가로막던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이 마치 나무가 묵은 껍질을 벗어내듯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신선한 기운, 새로운 인연, 그리고 뜻밖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금요일은 더욱 특별합니다. 금요일은 금진의 기운이 응축되는 날입니다. 금은 오행에서 재물과 결실 그리고 수확을 상징합니다. 가을에 곡식이 익고 열매가 맺히듯 금의 기운은 노력의 결과를 현실로 끌어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손톱을 깎는다는 것은 재물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흐르는 날, 그 흐름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것입니다. 몸 안의 기운이 금요일에 우주적 기운과 공명하면서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기력이 극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몸의 기운과 시간의 기운이 만나는 지점에서 운명이 바뀐다는 원리의 실천적 적용입니다. 이쯤에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55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그분은 홀로 작은 부업과 아르바이트로 가게를 꾸려가고 계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오셨을 때 얼굴에는 오랜 시간의 고단함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거창한 처방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손톱은 반드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만 깎으십시오. 그리고 깎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감사한 것 한 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리십시오. 그분은 처음에는 너무 단순한 이야기라 믿기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러나 달리 해볼 것도 없다는 마음으로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부터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척분이 갑자기 연락에 와서 작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다고 합니다. 남편도 새로운 작은 사업 기회를 잡게 되었고 무엇보다 두 분 사이의 관계가 부드러워지면서 집안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작은 것을 바르게 하면 큰 것이 스스로 바르게 된다. 손톱 하나, 요일 하나를 바꾼 것이 그분의 삶 전체에 파문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이 좋은 날이라고 해서 이날만 되면 무조건 손톱을 깎으려 달려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의식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좋은 날에 손톱을 깎는 것과 이날의 기운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깎는 것은 그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의식이 행동에 깃들 때 그 행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의 의례가 됩니다. 의례는 우주의 기운과 우리 몸의 기운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 위로 재물과 평안이 걸어 들어옵니다. 오늘부터 달력을 보십시오. 이번 주 목요일이 언제인지, 금요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날을 손톱 깎는 날로 정해 두십시오.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여러분의 에너지장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강물이 처음에는 가늘게 흐르다가 나중에는 거대한 흐름이 되듯이 의식 있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옛 선인들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때가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때가 온다. 목요일과 금요일 이 두 날이 여러분에게 준비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떤 날에 손톱을 깎아야 하고 어떤 날을 피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날을 골랐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좋은 땅에 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심는 사람의 손이 정갈해야 하고 심는 마음이 온전해야 한다. 좋은 날이라는 것은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씨앗을 제대로 심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 즉 손톱을 깎을 때 함께 행하면 효과가 10배로 커지는 3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입니다. 손톱을 깎을 때 앉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동양 풍수에서 동쪽은 목무의 기운이 시작되는 방향으로 새벽 햇살이 처음 닿는 곳입니다. 동쪽은 시작과 성장, 그리고 새로운 기운의 유입을 상징합니다. 손톱을 깎을 때는 가능하면 동쪽이나 동남쪽을 바라보고 앉으십시오. 이 방향으로 앉는다는 것은 내 몸의 기운을 우주의 상승 에너지와 나란히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나침반이 없으셔도 됩니다. 아침 햇살이 처음 들어오는 창문 방향이 동쪽입니다. 그 창문을 향해 앉으시면 됩니다. 만약 방의 구조상 동쪽을 향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북쪽을 등지고 앉는 것만으로도 찬 기운이 등 뒤에서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북쪽은 수우의 음기가 강한 방향으로 손톱을 깎는 동안 북쪽을 바라보면 차가운 기운이 열린 기운의 통로로 흘러들어 재물 기운을 약화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깎은 손톱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손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의 기운이 축적된 곳입니다. 깎아낸 손톱 안에는 지금까지 몸이 흡수하고 처리해온 기운의 잔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아무 곳에나 흩뜨리면 그 기운이 공간 속에 흩어져 다시 집안의 에너지장을 어지럽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깎아낸 손톱은 반드시 흰종이나 휴지에 모아서 싸야 합니다. 흰색은 정화의 색으로 불필요한 기운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손톱을 모두 깎으신 후 흰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시되 가능하면 집 밖의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집안에 두면 이미 방출된 기운이 다시 실내 에너지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손톱을 바닥에 튕겨버리거나 아무데나 흘려두거나 물에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특히 부엌 근처나 식탁 주변에 손톱이 떨어지는 것은 재물 기운에 있어 가장 큰 금기 중 하나입니다. 부엌은 집안에 재물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단순한 것입니다. 바로 한 줄의 기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을 통해 이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의식을 담으면 그것이 곧 수행이 된다. 손톱을 깎기 시작하기 전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단 몇 초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혹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묵은 기운은 떠나고 새로운 복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재물이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길고 복잡한 주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형식보다 진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짧더라도 진심에서 우러난 한마디가 외워서 하는 긴 기도보다 우주에 더 강하게 가닿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행위에 의식을 불어넣고 단순한 손질을 우주와의 교감으로 승화시킵니다. 이 3가지를 함께 실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방법을 따르신 분들에게서 비슷한 경험담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분, 수년째 팔리지 않던 부동산이 갑자기 좋은 조건으로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분, 오랫동안 사이가 틀어졌던 가족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손톱 깎는 방법 하나 때문에 일어났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의 기운은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일상에서 의식적인 행동을 시작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에너지 장 전체에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 파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면서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고 막혔던 흐름을 뚫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실천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아무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운의 변화는 물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의 물방울로는 바위를 뚫지 못하지만 같은 자리에 꾸준히 떨어지는 물방울은 결국 단단한 바위에 구멍을 냅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과 금요일에 동쪽을 바라보고 흰 종이를 준비하고 짧은 기도 한마디와 함께 손톱을 깎으십시오. 이 작은 의례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 뿌리를 내리는 그날부터 여러분의 재물 기운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수행이 쌓여 한 사람의 운명이 된다. 오늘 이 순간이 바로 그 수행의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잠시 마음속에서 되새겨 보십시오. 손톱 하나, 요일 하나, 방향 하나, 기도 한마디, 이것들이 너무 작고 사소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성철 스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자는 큰 것을 다룰 자격이 없다. 그러나 작은 것을 정성껏 다루는 자에게는 하늘이 스스로 큰 것을 맡긴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안에 변화를 향한 씨앗이 생겨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손톱은 단순한 신체 일부가 아니라 몸의 기운이 드나드는 관문입니다. 둘째, 화요일과 토요일에는 절대로 손톱을 깎지 마십시오. 화오의 기운이 금전을 녹이고 토의 기운이 재물을 묻어버립니다. 셋째, 목요일과 금요일은 기운이 상승하고 재물이 흘러들어오는 길한 날입니다. 이날을 손톱 깎는 날로 정해두십시오. 넷째, 손톱을 깎을 때는 동쪽을 바라보고 앉고 깎은 손톱은 흰 종이에 싸서 집 밖에 버리며 시작 전에 짧은 기도 한마디를 마음에 담으십시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삶에 충분한 가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단순히 풍수의 규칙을 전해드리려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진정으로 전하고 싶었던 것은 성철 스님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에 있는 이 한 가지입니다. 삶은 의식의 질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하루하루와 매 순간을 깨어서 바라보는 하루하루는 겉으로는 같아 보여도 그 안에 흐르는 기운이 완전히 다릅니다. 손톱을 깎으면서도 그 행위의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고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는 사람은 이미 평범한 일상을 수행의 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일상이 곧 도량 도장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절에 가야만, 산에 가야만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방, 여러분의 손끝에서도 수행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빚의 무게에 짓눌려 잠 못 이루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도 돌아오는 것이 없어 서러운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흐름이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흐름이 조금씩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그 시작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에너지장에 파동을 일으키고 그 파동이 퍼져나가면서 막혔던 재물의 길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창에 여러분의 다짐 한마디를 남겨주십시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선한 의지를 글로 표현하는 것은 그 의지를 우주에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써주십시오. 나는 2026년에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혹은 우리 가족은 건강하고 풍요롭습니다. 과거형이나 현재 완료형으로 쓰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주는 확신하는 자의 말에 먼저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소원을 응원하는 행위는 스스로 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남의 복을 빌어주는 자에게 하늘은 배로 돌려준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시고 재물 걱정과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소중한 분들께 나눠 주십시오. 부모님께, 형제에게, 오랜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나눌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눌수록 더 커지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한 사람에게 전할 때마다 그 선한 에너지는 여러분께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평생 몸소 실천하신 이치입니다. 구독 버튼을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구독은 단순히 채널을 팔로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채널에서 앞으로도 계속 흘러나올 지혜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삶 속으로 초대하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열어 두십시오. 좋은 가르침이 끊임없이 여러분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성철 스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지 마라. 오늘 하루도 하늘이 너희에게 준 귀한 도량이다. 그 도량 안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정성껏 다루어라. 그러면 하늘은 반드시 그 정성에 답한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재물이 넉넉히 흘러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빚의 무게가 하루빨리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건강을 회복하시고 관계가 힘드신 분들은 따뜻한 화해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밤만큼은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 기우신 여러분 편에서 함께 일할 차례입니다. 성불하십시오.